13번. 됐네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다 못하니까 이건 좀 어려운 거 하나만 하고요. 그럼 이걸 하고 두 개 정도를 건너뛰고 좀 재밌는 걸 합시다. 하나, 둘, 오케이. 알겠습니다. 갑시다. 자, 280페이지. 별표 3개고요. 그죠? 수능 문제였습니다. 갑시다.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요? 동격의 접속사죠. 심지어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알고리즘 뭔 줄 알죠, 여보? 여보래. 여러분. 우리 저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컴퓨터에서 연산 방식이 알고리즘이었거든요. 연산 방식.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은 그냥 이따가 비슷한 말 나오는데요. 그냥 연산 방식, 수학적 연산, 컴퓨터의 계산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조차도요. 아웃퍼폼이에요. 능가해버립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수행해요. 능가해요. 전문가의 판단을 능가해. 오호, 증거 마저 있대요. 많은 사람이 말하는 통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게 증거가 있대. 이게 주장인가 봐요. 뭐에 있어서요? 간단한 문제 예측, 그죠? 예측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판단보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더라. 예를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알고리즘이 이미 증명됐어요. 더 정확하대. 맞죠? 그죠? 인간보다, 심지어 전문가들의 판단보다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뭐에 있어서요?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한 죄수가 석방된 죄수가요. 패럴이 아마 가석방? 이런 말일 거 맞네. 그죠? 가석방으로 석방된 한 죄수가 계속해서 또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를 건가에 대한, 또는 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후보자가 미래의 임무, 미래의 일을 잘 수행해 갈 건가에 있어서 인간보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훨씬 더 정확하답니다. 같은 말이고요. 100개가 넘는 연구. 근데 뭐에 걸친 연구냐면 많은 다른 영역에 걸쳐 있는 100개 이상의 연구에서 모든 케이스 중 절반가량이 간단한 공식이 훨씬 더 의미심장한 중요한 예측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간단한 공식이 이게 알고리즘이죠. 말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죠? 말만 좀 바꿨을 뿐이에요. 인간 전문가보다 간단한 공식, 즉 알고리즘이 훨씬 더 의미심장한 예측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이제 100개 넘는 연구의 절반이 알고리즘이 더 우월한 그 예측을 해냈고, 이 나머지 중에 그래봤자 매우 아주 작은 한 주먹도 안 되는 이런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타이, 비긴 거래. 타이, 동등한 걸 보여줬대요. Between the two, 인간과 알고리즘, 수학 공식, 그죠? 사이에서 간단한 공식, 즉 알고리즘에서. 자, 그리고 많은 다른 요소들, 연관된 요소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할 때, 그쵸? 간단한 공식, 역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이
이길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일관성 있음으로써. 역시 여기까지 다 무슨 얘기만 나와요? 인간보다, 심지어 인간 전문가보다 예측에 있어서, 그지? 알고리즘 또는 공식들이, 간단한 공식이 더 우월하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인간 판단력 역시도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너무 쉽게 영향받아요. 특정하게 특별하게 좀 두드러지거나 아마도 전혀 무관한 고려사항, 그러니까 어떠한 눈에 띄는 특징에 있어서 영향받기도 하지만 심지어 전혀 관계없는 사실들에 의해서 인간의 판단력은 영향을 받는 데입니다. 반면 알고리즘은 중요한 요소들에만 집중하고 시종일관됨으로써 인간보다 더 우월하다. 이러한 비슷한 생각이 지지를 받는데요. 더 나아간 증거, 또 같은 의미의 또 증거가 또 나왔어요. 체크리스트가요. Can improve. 체크리스트 혹시 주석 달려있나요? 안 달려있죠? 근데 왜 이렇게 인용했지? 자, 이것이 전문가의 의사결정의 수준, 질을 향상할 수도 있답니다. 광범위한, 다양한 해도 돼요. 영역에서 뭐 함으로써요? 확실히 함으로써 중요한 단계들 또는 고려사항들이 놓쳐지지 않음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좀 편안한 기분을 느낄 때였는데, 이제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In intensive care, 집중 치료에서인데, 이거 해설지에도 선생님이 보니까 집중 치료 중인 이렇게 나왔거든.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종합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IC라고 써 있거나 ICU라고 써 있는 거 있는가 봐봐. 이게 뭐냐면 이게 인텐시브 케어거든. 이 U는 다 써줄게요, 선생님이. 물론 집중 치료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ICU거든요. 집중 치료 센터 뭐 이런 말이겠죠. 집중 치료과 이런 말인데 이게 뭘까요?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 알겠죠? 중환자실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이 질병이나 부상이 경증이 아니라 중증에, 그래서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돼요, 필요합니다. 수백 개의 작은 행동들을 매일매일 필요로 하고요. 단 하나의 작은 실수조차도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시예요. 중환자실에서는 수백 개의 작은 행동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이 중에 단 하나만 실수해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인간들이 편안함을 느낄 때의 예시로 나왔어. 맞아? 아니지. 이게 틀렸죠. 그래서. 그쵸? 어떤 경우입니까? 텐스라고 써도 되고 그냥 텐스트. 그죠? 아주 긴박한 또는 긴장된 상황이겠죠. 긴장된 상황. 또는 릴렉스드의 반대니까요. 바짝 긴장한, 조여진 이런 말이에요. 스트레인드, 바짝 고삐가 조여진이라는 뜻이니까 바짝 긴장한, 신경이 곤두선 이런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겠지? 이때는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단계와 고려사항이 놓쳐지면 안 되잖아. 이때 마음이 푸근하고 누그러져 있을 때, 편안할 때, 이게 아니라, 그치? 요 예시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치료에 수백 가지 절차,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수백 가지 행동이 있는데 이 중 단 하나만 실수해도 목숨을 잃게 된다. 이거는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됐죠? 4번 릴렉스드가 D가 틀렸고요. 쭉 갑니다.
그래서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 뭐 하기 위해?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를? 그 어떠한 중요한 단계도 놓친 게 없다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졌어요. 뭐라고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광범위한 의료적 환경의 상황에서, 다양한 의료적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맞죠? 그 의료적 상황이란 뭐냐면, 이러한 지금 현재 생생한 라이브 쇼 할 때 라이브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는 것으로부터 누모니아, 피가 묵음입니다. 폐렴이에요, 폐렴. 누모니아, 폐렴을 줄이는 것까지 이런 광범위한 의료 상황에서, 그죠? 훨씬 더 이런 중요한 단계가 놓쳐지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를 확보하는 것, 사용하는 게 보장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선생님이 어렵지만 왜 하려고 했냐면요, 일단은 14번 놔두고 14번은 답 정했죠. 아까 relaxed가 아니라 tense나 strained로 바꾸면 된다고 그랬고요. 자, 봅시다. 실제 수능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답으로 골랐던 게 4번입니다. Be prepared. 준비되어 있어라 이 말이야. 준비된 상태로 있어라. Make a checklist just in case. just in case는 뭡니까? 만일의 경우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라는 뜻이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놔라. 체크리스트가 본문에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골랐어. 그런데 본문에 언급된 이 체크리스트는 무슨 뜻이냐? 이 체크리스트, 이제 이해 가네. 왜 인용부호로 이렇게 묶었는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오케이? 정리하면요,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다르게 표현한 게 뭐였어요? Simple formulars도 나왔죠. 간단한 공식들. 이것도 알고리즘이었어. 심지어 그래서 전문가들에게도 이러한 전문가들의 결정의 품질을 향상시켜 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뛰어나. 이게 전반부. 그리고 알고리즘은 인간의 능력도 개선시켜줘. 이 말이라고. 알겠어요? 즉 알고리즘의 우수성이야 이거는. 결국은. 알겠죠? 첫 번째 전반부는 알고리즘의 인간보다 우수함. 두 번째는 인간의 보조, 인간의 결정,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해주는, 향상시켜주는 도구로서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가봅시다 그럼. 제목, The Power of Simple Formulas in Decision Making. 이게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Simple Formulas가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지? 일부러 이렇게 써는 거야. 이거 알고리즘으로 써놓으면 아무도 안 틀리고 4번 안 고르고 1번 고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골라놓은 거야 일부러. 또는 요거 뭘로도 바꿀 수 있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아, 왜 2개씩 써줘 씨. 요걸로도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알고리즘의 강력함, 힘. 됐어? 이해 가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 선생님 같아도 시간이 없는 수능 시험장 가면 나 같아도 4번으로 안 속으리라고 장담 못해. 선생님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했지? 괜찮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야, 이만큼은 해야 돼! 답을 알고 누가 못해, 그런 말을. 답 다 아는 상태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는 뭐해? 답지 다 보고 수능 시험 안 봐요. 그지? 그냥 문제와 보기만 써있는 그거 한 상태에서 시험에 쳐야죠. 괜찮아. 4번으로 지금은 속아도.
이걸 줄이자는 거야. 점진적으로 rapidly는 아니고, 아까 기후변화처럼 rapidly 안 해도 gradually, 점진적으로 실수의 확률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자는 거예요. 내 수업 들으면 무조건 1등급 나와? 아니에요. 시중에 특히 지금 우리 이렇게 천안 같은 지역은 괜찮은데, 지금은 뭐 코로나 이후로 현장 강의가 많이 줄어서 사실 많이 없어졌는데, 선생님이 예전에 노량진에서 강의할 때 노량진에 이제 점심시간에 나가면 성인들 뭐 재수생 할 거 없이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중후반까지 막 점심시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교차로나 요 신호등 건널목에 아줌마들이 쭉 전단지 이렇게 들고 확 점심시간에 나눠주면서 서 있거든. 노량진에서 북적북적 돼, 점심시간에. 근데 그 전단지 보면 1타든 아니든 전부 뭐야? 내 수업만 들으면 합격. 2달 안에 영문법 완성. 영어 정복 코스 3주 뭐 마감 뭐 이런 거. 이거 가능해? 불가능하죠. 천안에도 옛날에 그런 광고 하던 학원이 몇 개 있었는데, 뭐 영문법 2달 완성? 영문법을 2달 완성하면 난 그 사람한테 수업 듣고 싶더라고. 선생님은 나도 아직 영문법을 완성했다라고까지 얘기 못 하거든? 꾸준히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 지경이고. 근데 영문법 2달 완성? 심지어 어떤 사람은 1달 완성? 어떻게 완성해? 못해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건 왜? 답답해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괜찮아. 나도 아까 그 문제 4번으로 틀릴 수 있었어. 괜찮습니다. 에? 실력을 쌓고 실수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시면 되지. 지금 당장 야, 방학 동안에 윈터, 혹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야, 이 자식아, 야, 비싼 돈 들이고 시간까지 소중한 시간 들여가지고 2달 내내 겨울방학 때 학원에 붙어있더니 모의고사 성적 왜 이래?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말했던 거 말씀드려요. 엄마, 아빠,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러던데 영어는 단기간에 안 되는 거래. 그럼 나 엄마 말 믿고 아빠 말 믿고 나를 혼내는 엄마 아빠 말 믿고 단기간에 올려야 된다고 나 스스로를 더 채찍질해야 돼? 아니면 영어 선생님 말 듣고 내 실력 의심하지 않고 꾸준히 보완해 나가면 돼?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그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엄마 아빠가 어디서 말대꾸야 이 새끼, 이런 엄마 아빠 없어. 어? 아, 그래? 그래도 이해 못 하신다 그러면 선생님 전화번호 가르쳐줘. 선생님하고 통화 한번 하시라고. 어? 단기간에 안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맨날 몇 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였어? 일주일 동안, 아니, 1학기 동안은 선생님 뭐 한다고 그랬어? 빨리 푸는 연습 안 한다고, 팁도 안 준다고 그랬잖아. 요령 얘기 안 해주고. 2학기 때 준다고, 2학기 때. 1학기 때는 뭐 하라고? 오히려 3월, 6월 평가원까지, 3월, 4월, 6월, 5월도 본 학교도 있고, 6월 평가원 문제까지 선생님 뭐 하라고 그랬어? 모의고사. 찍지 말고, 뒤에 거 차라리 작문 놓쳐도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넘어가, 과감히. 거기에 5분, 10분 붙잡고 있는다고 틀릴 답을 맞출 확률보다 뒤에 거 못 읽을 확률이 더 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에 붙잡혀 있지만, 다만 만만한 지문을 대강 읽어보고 느낌으로 푸는 습관은 고치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만만한 문제를 풀고 맞추느라 뒤에 거 6문제 못 풀어도 돼. 정확하게 해야 돼, 지금은. 6월 평가원까지는. 그래야 여러분 자신감 생겨요. 응?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할 말도 생겨. 엄마, 선생님, 저 6월 평가원까지는 정확성에 목표 뒀어요. 저 이번에 80 몇 점, 70 몇 점 나왔지만 저 뒤에 거 안 풀어서 틀린 거지 푼 문제는 몇 개밖에 안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조금씩 속도 붙고 있으니까 나중에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면 저 1등급 나올 것 같아, 2등급 나올 것 같아, 3등급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갑니다. 이거 넘어갑시다. 원래 저 3, 4번 하려다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2개만 더 할게요. 빠르게, 조금 빠르게 2개만 더 할게요. 조금 어려운 걸 하나 해야 되나?
쭉 넘어갑시다. 11번으로 갑시다. 저기 286페이지입니다. 아, 288페이지, 8페이지. 미안합니다. 15번. 자, 요거 하고, 뒤에 거, 남녀관계에 관한 거 여러분 관심 있어 할까봐. 요거 하느라고, 남녀관계, 이성관계에 관한 것까지 해서 딱 2개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임상, 좀 빠르게 갑니다. 심리학자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2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치료를 추구한다. 치료를 찾는다고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타이트닝, 좀 긴장하고 수축하는 게 필요한 사람이고, 2번째로는요, 루즈닝, 좀 헐겁게 이완하는 게 필요한 사람들. 이 2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하대요. 하지만 모든 환자, 어떤 환자예요? 도움을 얻고자 하는, 어디에 있어서 훨씬 더 조직화되고 자통제되고 그 다음 책임감 있게 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찾는 모든 환자들에게는, 됐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책임감 있고 싶어 하고, 이 모든 환자들에게는요, 대기실이 있을 뿐인데요, 사람들로 가득 찬 대기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헐거워지기를 좀, 그 다음 lighten up, 뭔가 좀 짐을 덜고 싶어 하기를, 그리고 또 덜 걱정하길 바라는 사람들로만 가득합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원래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대. 어떤 사람들은 좀 바짝 조여서 수축해야 되는 유형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루슨, 헐겁게 해서 좀 이완시켜야 되는 유형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 다 도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기실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밖에 없어? 루즈나, 헐거워지고 긴장 이완하고 라이트업, 짐을 좀 덜고 싶고 걱정 덜 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대요. 즉, 요 사람들밖에 없대요. 그죠? 이해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뭐에 대해 걱정을 덜 하고 싶어 해요? 어리석은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제의 직원 회의 때 자기가 말했던 어리석은 일에 대해 좀 걱정을 덜 하고 싶어 하거나, 또 뭐에 대해 걱정을 덜 하고 싶어 해요? 그들이,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이거 구문, 졸라 어려운 구문이다. 삽입절이야. 선행사고. 뭐가 없어요? 주격관계대명사 없지? 주격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해, 불가능해? 생략 가능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거. 학교 가서 물어보지 마. 선생님들 다 몰라. 이거 지금 말해주면 헷갈려. 어려우니까. 특히 승아, 외국 가서 물어보지 마. 외국 선생님들도 몰라.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고 그러던데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럼 그럴 거야, 분명히. 무슨 개소리야. 우리 영어 학원 선생님 그러던데요. 무슨 소리야. 근거를 대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마. 그냥 혹시라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대라고 한다. 그럼 근거 대줄게, 선생님이.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입니다. 생략할 수 있어. 이건 좀 어려운 문법이니까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얘기할게, 나중에. 자, 갑니다. 거절에 대해. 어떤 거절? 그들이 확신하고 있어. 그 거절이 내일 이러한 런치 데이트에 뒤따를 거다. 됐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무의식, 사람들에게, 그러네. 여기까지네. 그들의 잠재의식은요, CASB죠. 그죠? 그들의 잠재의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다 나쁜 걸로만 여기고, 그리고 충분히 많이 좋은 것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즉, 충분하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좋은 것으로 여기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나쁜 일만 있고 자기들이 막 너무 걱정거리 가득하기만 하다고 느껴서 자기들은 다 loosen up, lighten up 하고만 싶어 해.
그래요. It makes sense. 맞아요. 그 사람들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요, designing the mind, 어떠한 마음 상태, 물고기의 정신 상태를 설계한다면 당신 그 물고기의 마음이 이러한 기회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겠습니까? 뭐만큼? 위협에 대한 반응만큼 기회에도 더 강하게 반응하게 만들겠어요? 절대 안 그럴걸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왜? 단서를 놓치는 대가. 뭐? 식량이 있어, 먹잇감이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단서를 놓치는 대가는 낮아요. 희생은 낮습니다. 왜? Odds are that. 구문 하나 정리. 여기서 odds는 이렇게 that 생략도 가능합니다. 요거 같은 구문이에요. 자, 잘 보세요. 빠르게 정리해 줄게, 선생님이. 그냥 외우는 것보다 구문을 이해를 해, 이해. 선생님은 영어 졸라 잘했고 지금도 좋아해. 왜?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어렸을 적에 학창시절에 암기 과목 엄청 싫어했어요. 화학, 물리, 과학 버렸고요. 심지어 문과인데도 국사 버렸습니다. 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국사 문제는 A, B, C, D, E 해놓고 연대기 순으로 나열한 것. 어떻게 연대를 다 외워야 돼? 심지어 어떤 보기는 C와 D는 1년 차이야. 뭐 규장각 설치, 임진왜란 발생, 뭐 이런 거. 이 개 쓰레기 같은 짓 아니야?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걸 왜 외워? 나 그래서 외우는 게 너무 싫어서 암기 과목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그러는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해봐. 명사죠. 주어 자리에 온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that은요, 동격의 that이야. 동격의 that. 전부 다 일형식. 요 동격의 that절이 왜 뒤로 갔냐? 동사는 짧고 동격의 that절이 길어서 잠깐 뒤로 뺀 거야. 이해 가요? 이해 갑니까? 우리가 동격의 that절이 명사를 수식하면 요렇게 해석하죠. that 이하한 명사 요렇게 해석하잖아. 그치? 오케이? 여기서 as나 chances는 다 무슨 뜻이야? 물론 복수형이지만 확률, 가능성들이라고 안 하고 그냥 확률, 가능성이라고 해석합시다. 그 다음 R는 일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비동사가 일형식에 쓰이면 우리 어떻게 해석하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치? 일형식에 쓰인 비동사는 있다라고 하잖아. I am here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엄마가 야! 개똥아 어딨냐? I am here.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 I'm home, mom. I'm home. 엄마 나 집에 있어 이 말이야. 집에 왔어 이 말이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뭐? 요 명사 확률 가능성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동격의 접속사가 뭐뭐 하리고. 그럼 안 외워도 되겠지 이제. 알았어요? 외우지 마. 물론 영어 외울 거 많죠. 단어 외워야지, 수거 외워야지, 구문 외워야지. 근데 이왕이면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됐죠? 뭔 말? 가능성이 있다. 잘 보세요. 자, 여기까지 잠깐 요 얘기 하느라 여러분 까먹었을 파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물고기의 마음을 디자인해, 신이라고 칩시다. 물고기를 창조해내는 신이야. 그럼 요 놈의 마음을 어떻게 할 거야? 자, 위협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만들 거냐? 아니면 기회에 더 강하게 반응하게 만들 거냐? 기회에 강하게 반응하도록 할 거라고요? 아니요, 절대 안 그럴걸요. 왜? 여기서 말하는 먹잇감은 기회입니다. 기회에 대한 단서를 잠깐 놓치는 거, 그 대가는 낮아. 그래, 왜? 무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으니까. 또 다른 물고기가. 그래서 한 놈이
한 놈이 실수한 게, 한 사람 하나의 실수가 결국 굶주림, 굶어 죽는 걸 야기하지는 않아. 나 말고 다른 물고기 있으니까, 내가 먹잇감에 대한 단서 놓쳐도 옆에 놈들이, 먹잇감이다! 하고 움직이는 거 보면, 저러네. 아까 그 군중하고 똑같은 거야. 그치? 먹잇감이네 하고 같이 움직이면 돼. 그래서 안 굶을 거야. 기회. 오케이? 기회에 대한 단서를 놓쳐도 희생이 그렇게 안 커. 그런데 어떤 신호, 근처에 있는 포식자의 신호를 놓치는 대가는 하지만 재앙과도 같을 겁니다. 대재난일 거예요. 그치? 왜? 포식자, 먹잇감 놓치는 정도야. 굶어 죽진 않아. 근데 포식자가 근처에 왔다라는 걸 놓쳐버리면 게임 오버예요. 끝나버려. 그러면 자, 다시 아까 요 얘기로 가서 여러분이 신이야. 그래서 물고기의 마음을 기회, 먹잇감에 더 빨리 반응하게 하겠어? 위기에 더 빨리 반응하게 하겠어? 위기에 더 빨리 반응하게 하기 때문에 노웨이라고 한 거라고요. 됐어요? 오케이? 자, 게임 오버 돼. 이 포식자가 근처에 온 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래서 결국 그 유전자의 대가 끊겨버려. 유전자의 대가 끊겨버려요. 물론 진화는 어떠한 설계자도 없지요. 물론. 하지만 이러한 정신상태, 어떤 정신상태, 자연 선택에 의해 창조된 정신상태, 이 정신상태는요, 결국에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에 이 정신상태는요,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룩은 보이다예요. 보이다, 바라보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결과가 돼요. 결국 이렇게 보여요. 마치 그 정신상태가 뭐인 것처럼, 설계된 것처럼. 원래 자연이, 정신상태, 자연, 이 진화 속에 설계자란 존재하지 않지만 꼭 설계된 것처럼 보여. 자연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마음가짐, 정신상태가. 왜냐하면요,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그 마음 상태는 일반적으로 만들어내요. 행동을, 어떤 행동? 유연하게 적응하는 행동. 어디에? 그들의 생태적 그들의 생태적 지위 안에서 유연하게 적응하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몇몇 공통점입니다. 동물의 생명 또는 생명체의 몇몇 공통점은 심지어 유사성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여러 종에 걸쳐 있는 유사성. 그리고 그 유사성은 우리가 아마도 원칙, 그죠? 디자인 원칙, 설계 원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 결국에 진화 자체의 설계자는 없지만 얘네들이 자연 선택 과정에서 점점 발전하면서 어떠한 형태, 마인드를 띠게 됐고, 그래서 유사성이 생긴 거야. 이게 바로 설계 원칙이야. 오케이? 그러한 한 원칙은요, 나쁩니다. 잠깐만. 오케이. 그 하나의 원칙은 이거네요. 접속사. 자, 나쁜 게 훨씬 더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약하다인데, 자, 설계의 원칙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물들이 진화하고 계속 자연 선택에 의해 발전해 오면서 생겨난 생존의 원칙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생존의 원칙 중 한 가지가
나쁜 게 좋은 것보다 더 약하다인데 위협에 대한 반응 그리고 불쾌함에 대한 반응들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포식자에 대한 반응, 위협에 대한 반응이 배드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먹잇감, 기회에 대한 반응이고, 실제로 위에 사례도 나오고 다시 한번 요 얘기가 나오죠. 위협과 불쾌함에 대한 반응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그 다음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 평 남짓한 공간에 가운데 정말 맛있는 과일 케이크를 탁 갖다 놓고 너 10분 동안 그거 먹지 말고 참고 있어 하면 참을 수 있어. 그러나 10분 동안 한 평 남짓한 방 안에 밀폐된 공간에 똥을 갖다 놓고 너 10분 동안 참고 있어. 그럼 참어 못 참어? 못 참어. 억제하기 힘들죠 더. 그치? 그 뭐에 대한 거? 기회와 기쁨에 대한 반응보다 위협이나 불쾌함에 대한 반응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하고 더 억제하기 힘들다는 얘기는 나쁜 게 좋은 것보다 뭐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이해가? 자연 선택에 의해서 물고기를 예를 들었는데 얘네들은 먹잇감에 대해 반응하는 것보다 위협자, 포식자에 대해 반응하는 게 더 빠르다고 했지. 왜? 먹잇감 하나 놓치는 것 가지고는 죽진 않아. 하지만 포식자에 대한 단서 한번 놓치면 죽어. 그치? 오케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실제 진화에는 설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자연 선택에 의해 우리가 진화하는 과정 안에서 일종의 디자인 원칙, 설계 원칙 같은 게 자리 잡았는데 좋고 좋은 것과 즐거움에 대한 반응보다 위험하고 나쁘고 위협적이고 불쾌함에 대해 반응하는 이 반응력이 더 강해졌다. 왜? 생존하기 위해서야. 오케이? 됐습니까? 가봅시다 그럼. 제목은 여러분 먼저 어떻게 제목 잡으면 돼요? 금방 선생님이 요약해 준 대로 위기에 또는 위협에 또는 나쁜 것에 대한 반응이 더 강력하다. 또는 자연은 생명체를 나쁜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했다. 이런 내용이 제목이겠죠. 가봅시다 그럼. 자, 진화 설계의 개념. 여기까지는 좀 그럴싸합니다. 뭐야?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된다? 아니고요. 그 다음 기쁨만을 추구하는 본능 아니죠. 그 다음 왜 우리는 클링 투 집착하다예요? 터무니없이 보이는 약속에 집착하는 것. 전혀 무관하는 거죠. 우리는 프로그램드,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본문에 나온 디자인들을 프로그램들로 살짝 바꿨을 뿐이죠. 우리는 그지? unpleasantness였나 아까? pleasantness였네요. 다 요것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위협, 나쁜 것, 불쾌함에 대해 더 민감하도록 설계되었는가? 이게 제목이지. 맞지? 됐어요? 됐슈? 걱정거리, 지속적인 무능,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 아하! 이런 거야. 선생님, 아이씨,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 또 집사람 보고 화내면 안 되는데. 집사람이 가끔 선생님 유튜브 봐가지고. 선생님, 큰아들 군대도 안 가고 집에서 인액션만 하고 있습니다. 인액션이 무슨 뜻이야? 액션에 인이 붙었잖아.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 많이 들었잖아. 이제 알아야지. 행동에 반대니까 행동 안 하는 거야. 그치? 그럼 persistent inaction은 뭐야? 꾸준히 행동 안 하는 거. 백수! 그치? 에 대한 변명이래. 뭐? 걱정. 뭐 하면 뭐 할까 봐요. 우리 아들이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 야, 너 인마 군대 연기했으면 교육이라도 좀 받고 아니면 인마 알바라도 좀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해놓으면 군대 영장 또 나오면 중간에 끊기 이런 거야. 아니잖아. 이것도 일단은 잠깐 사례를 들어준 겁니다. 자, 일단 낱말했음이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찾았죠? weaker가 아니라 stronger. 됐죠? 오케이. 이제 정말 쉬운 겁니다. 쉽고 간단하고 여러분의 호기심을 왕성한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지문.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23번. 여기까지 하고 끝내줄게요. 선생님 맨날 하는 말 있지? 여기까지 하고 끝내줘야 여러분 기분도 끝내주죠? 그죠? 눈으로 욕하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자, 갑니다. 커플이 나왔어요. 커플이. 관계. 뭐 커플은 연인도 되겠고 부부도 되겠고요. 인간관계 또는 여기서는 이성관계라고 합시다. 이성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할 때요. 그들은요. be seen.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 하는 것처럼. develop a set of constructs. construct가 구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어요. 생각 또는 개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construct 하면 일련의 생각 또는 개념을 발달시키는 것. 뭐에 대한 개념, 생각, 그들 자신의 이성관계와 특히나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비슷한가 또는 어떻게 다른가 그들의 부모의 이성관계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발전시켜 나갑니다. 됐죠? 쉽게 말해서 아주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 갔어. 대학 가서 서윤이가 1년 선배인 오빠를 만나가지고 키씨 캠퍼스 커플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생각이 생겨난단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예를 드는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던데 그래서 뭐가 비슷한가? 그런데 우리 아빠는 너그럽고 좀 유순하신 성격이던데 근데 우리 이 오빠는 정말로 까불까불하고 운동도 잘하고 활동적이구나. 뭐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생각. 자, 그 커플의 처음 공개하는 거. 그죠? 는 공개들에는 포함하죠. 그들을 뭐에? 자, forming constructs. 생각을 형성시키는 것 안으로 포함시켜요. 즉 생각을 형성시키도록 개입하고요. 뭐에 대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많은 유사성이 존재하는가 그들과 각각의 부모들.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대학에서 캠퍼스 커플로 시작했다는데 나도 춘식이 오빠랑 드디어 만났구나. 뭐 이런 거 비슷한가? 각각의 인간관계, 이성관계. 아니다. 그들 각각이 기억할 것은 선택적이고요. 그 다음 그들의 가족의 생각 시스템에 의해서 색깔이 입혀집니다. 색깔이 입혀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영향을 받습니다. 변조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그에 따라서 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서로에게 그들의 이미 편집된 이야기들을 할 때 두 번째 편집 과정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편집 과정에, 그 과정에 의해서 이제 그들 둘 다가 서로에게서 들었던 것이 다시 한번 해석되어집니다. 그들 각각의 가족, 이런 원래의 생각 시스템 안에서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저 오빠가, 춘식이 오빠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 뭐 살아온 얘기도 해주고 디스클로저 하나씩 공개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에게 말해줬던 이 춘식이 오빠가 나한테 우리 가정은 이러이러했고, 이 얘기 자체가 이미 편집된 얘기야. 진실 그대로가 아니라. 물론 거짓은 아니지만 자기 입장에서 편집된 얘기라고. 근데 이 편집된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 둘 다 각자에게서 들으면서 다시 자기 가족의 생각의 틀, 시스템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두 번째 편집 과정이 또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예를 좀, 비약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 자, 내가 만난, 괜히 또 소윤이 기분 나쁜데 소윤이라고 안 하고 명자라고 하자. 명자랑 춘식이가 대학교에서 만났어. 캠퍼스 커플로. 그래서 춘식이가, 오빠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명자야, 야, 사실 나 어려서부터 이런 가정에서 컸는데 실제 일은 춘식이 엄마가 도박에 빠져가지고 바람이 났단 말이야. 도박에 빠져서 도망갔어. 어? 그런데 뭐 춘식이는 그런 공개 과정에서 이런 얘기까지 할 게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엄마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아빠와 나 어린 시절에 이혼했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듣는 명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미 이 춘식이가 명자한테 엄마가 개인적인 일이 생기셔서 나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두 분, 이 얘기가 이미 편집된 이야기인데 이걸 들으면서, 그지? 개인적인 일? 그러면 우리 가족은 엄마도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고 아빠도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가족의 틀, 생각의 시스템 안에서 생각하면 춘식이 오빠도 엄마가 사업을 하시다 잘 안 됐나 보나라고 예를 비약적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재편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가요? 오케이, 됐어. 그럼 이 기억, 두 가지 세트의 기억이요, 이제 그 사람이 그 또는 그녀의 가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하나. 오케이? 지금 춘식이가 명자한테 말하고 있는 사실 하나. 이것도 편집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상대방 파트너의 편집된, 이 이야기의 편집된 버전 하나. 됐어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요리 냄비 안으로 들어가요. 그 커플의, 그래서 새로운 생각 시스템이라는 요리 냄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요. 그래서 한쪽 파트너가 이제 무작위하게, 랜덤으로, 무작위적으로 어떠한 상대방 이야기의 일부를 끄집어냅니다. 회상해내요. 전술로서, 협상의 기술로서. 예를 들면 해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도리스에게. 그녀가 보시, 가부장적이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래요. 왜? 단지 마치 뭐인 것처럼, 마치 그녀의 엄마처럼. 왜냐면요, 이것은 아마도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도리스가 이미 해리에게 말했던 것에. 오케이? This is likely to be. 그래서 이건요, 매우 강력한 전술이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야기 이제 춘식이 명자 얘기해서 이 예로 다시 좀 좁혀봅시다. 해리하고 도리스가 이렇게 있는데, 해리가 이번 달 보너스 받았으니까 나 플레이스테이션 좀 사게 해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리스가 안 돼! 우리가 지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해리가 당신은 너무 너무 권위적이야. 가부장적이고. 저번에 맞아, 우리 연애할 때 당신이 그랬었지? 당신 엄마도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그녀는요, 거기에 저항하죠. 따지죠. 그리고 또 시도합니다. 다시 이 버전, 그녀 이야기의 이 버전을 재구성하려고, 다시 쓰려고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이제 추가적인 자료 또는 뭐 세부사항이라고 해도 됩니다. 세부사항을 좀 더 추가하고요. 캐리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아, 당신 엄마도 가부장적이라더니 당신도 왜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야, 너무 권위적이야 그랬더니 이제 도리스가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들어봐, 이유가 있어. 우리 엄마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시려고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이렇게 해리가 나중에 또 사용할 수도 있어. 이러한 이야기의 교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요,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항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악의적인, benevolent가 뭐야? 덕을 베푸는 이었죠. 관대한. malevolent, 머리, 배려의 반대라고 그랬잖아. 나쁜 게 넘치느냐. 그래서 악성의, 악의적이냐. 악의적인 방식으로 항상 적용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이게 나쁜 방식이니까 맞아요, 얘는. 그럼 얘가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지금 해리하고 도리스가 다툼을 해. 플스 좀 사주라고 그랬더니 못 사게 도리스가 그래. 그래서 이제 해리가 전술 중에 하나로 당신 엄마도 권위적이더니 라고 저번에 얘기했지? 연애할 때 당신도 그렇구만 엄마 닮아가지고 요런 전술을 쓴 건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랜덤으로 이 이야기를 떠올린 겁니까? 아니죠. 지금 도리스한테 따져 물으려고 네가 옛날에 니네 엄마 권위적이라고 그러더니 너도 권위적이다 이 이야기를 꺼낸 건 그냥 랜덤으로 꺼낸 거야? 아니지. 뭐 의도를 가지고 꺼냈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꺼냈어. 심지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아까 나온 거 뭐였어? 여기에 ly 붙이면 돼요. 요걸로 바꿔야겠죠. 요게 아니라 요걸로 바꿔야겠죠. 의도적으로 해리가 도리스의 이야기를 꺼낸 건 자기가 전술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꺼낸 거고, 그 이야기를. 그 다음 악의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꺼낸 거죠, 이야기를. 이게 악의적인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됐죠? 이렇게 재구성된 기업들이요, 이제 매우 강력해질 수도 있고요. 어떤 지경까지 강력해지냐면 각자의 배우자가 이제는 혼란스러워 버려. 뭐에 대해서? 단순한 실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뭐 실제로 그들의 과거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해리가 이렇게 따지니까 도리스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덧붙여요. 그랬더니 해리도 이야기를 들어. 그러면서 이런 막 세부사항이 생기다가 보면 나중에는 정작 실제 있었던 과거 자신의 기억에도 자기가 헷갈리게 된다는 얘기야. 에? 에? 알겠어요? 왜 못 사게? 니네 엄마 이렇게 닮아가지고 너도 가부장적이구나? 네가 옛날에 얘기했지? 니네 엄마 뭐 권위적이라고? 너도 똑같네! 남편이 뭐 좀 산다고 하면 못 사게 하고. 그게 아니라 얘기 들어봐. 우리 엄마는 왜 가부장적일 수밖에 없냐면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벌이를 못 하시고 그래서 뭐 다 이렇게 막 하나하나 이야기를 붙여나가고 재구성하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일에 실제 이런 단순한 사실에 대해서도 자기마저도 이제 나중에 헷갈린다는 얘기야. 에? 알았어요? 됐습니까?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이 글의 주제? 커플들 사이에 사고방식의 재구성 과정이죠. 생각의 재구성 과정이죠. 커플들 간의 생각의 재구성 과정.
자, 제목 갑니다. 가족들 이야기가요, 커플의 진짜 진면목, 진짜 모습을 까발린다. 아니죠. 커플을 형성하는 그래, 재구성, 커플 형성. 그치? 가족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선생님 그래도 인생 선배잖아. 어? 연애도 먼저 해봤고 결혼도 해보고 그랬잖아. 선생님은 선생님 아들 딸들한테도 그런 얘기 가끔 해주거든.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타나도 다 밝히지 말아라. 왜? 그게 나중에 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어. 그걸 겪어봤어 선생님도. 뭐 지금 우리 저 와이프한테 뿐만 아니라 옛날 연애할 때도 그렇고. 다 주지는 마세요. 인생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다 밝히지는 마. 다. 자, 그 다음 재구성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예요? 가족 재연합의 기초를 재구성하는 것? 아니죠. 사랑의 재구성? 부모의 에피소드를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재구성 아니고 커플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 해서 조화를 재구성하는 것. 재구성이란 말은 다 나왔지만 실제로는 정답은 2번이죠. 그쵸? reconstructing이란 말로 장난쳐놓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게 단서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런 악의적인 방식으로만 이러한 재구성이 사용되는 건 아니야. 이거잖아. 그치? 그럼 앞에 나온 사례가 악의적인 방식으로 사용된 건데, 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 야, 너 너무 권위적이다. 너 너무 가부장적이야. 라는 말이 악의적인 방식으로 회상되고 떠올려진 거잖아요. 무작위하게 랜덤으로 떠올려진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의도적으로 또는 우리 책에 나온 그대로 malevolently, 악의적으로, malevolently.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기까지 보면 수업이 딱 끝나겠습니다.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